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한 대표가 독대 요청하고 한 달 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과정을 거쳐서 만났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 80분 동안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냥 크게 두 분의 이 면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여쭙고 시작할게요. 소 소장님부터. 예, 뭐 그냥 그 전체적인 만남 자체가 형식이나 시점이나 내용 자체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면담을 받아들인 것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망신 주기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상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면담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오냐오냐 했더니 어디서 나하고 같이 지금 같은 동급으로 나서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참 빈손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면담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다들 예정된 빈손 성과다 이렇게들 다 평가를 하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뭐 많이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예후 징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독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꼭 면담을 해야겠다. 뭐 독대가 아닌 면담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꼭 끼워 넣어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뭐 만찬이 아니라 그 4시 반부터 하는데 만약에 분위기가 좋으면 저녁을 뭐 먹을 수 있다. 뭐 그 얘기는 뭐 말 잘 들으면 뭐 밥 줄게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미 3가지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여야 의정 문제를 얘기했고, 또 당정 수평적 당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다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만나는 거였는데, 근데 그런 중간에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흔쾌하게 뭘 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의전상에 드러난 모습들. 근데 저는 여태까지 기자 생활 저도 34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정치권을 쭉 보면서 이런 식의 어떻게 홀대를 하고 마치 뭐 저 중국에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시진핑으로부터 뭐 혼밥 대우받는 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또 이재명 대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의전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런 걸 누가 이렇게 기획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아쉽고 씁쓸하고 그 결론적으로는 걱정도 되는 그런 뭐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도 실망이 너무 크다.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에 대해서도 말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짚어보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짚고 마주보고 네.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 사진 나가고 있죠. 네,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란히 앉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야외 정원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20분 정도 늦게 와서 같이 걸어가면서도 비서진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혼자 있고 뭔가 조금 개면쩍었겠다 싶은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눈이 갔던 건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 대상으로 꼽았던 소위 한남동 라인 7명 가운데 한 명인 이기정 의전 비서관도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대통령실 발로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바뀌진 않겠구나 뭐 이런 시선들과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저 사진들을 보면서요. 이게 이제 언론 취재 없이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을 픽을 해서 공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어제 면담은 한동훈 대표를 말하자면 모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민망하게 하기 위한 계획된 의전 면담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이 모든 5단계로 과정에 계획이 있었다. 저는 한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20분이라는데 24분에서 25분 사이입니다. 한 24분 30초가 될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혼자 기다려요. 그게 우연치 않게 대통령이 나토와 어떤 전화가 외교 일정이 있었다고. 외교 일정이 하지만 그 외교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24분을 기다려요. 두 번째 뭐냐면 파인글라스에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내가 늦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걸어가는데 대통령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세요. 그건 뭐냐면
어떤 그 우두머리들 대부분 이제 포유류라고 하는데요. 그걸 아덤메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우월감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주머니에 포켓에 손을 넣고 걸어가는 모습들. 저는 그것도 저는 의전상에 어느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소도 그래요. 그 탁자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좀 허스름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청의 취조실이나 아니면은 뭐 장례식장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식탁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면은 팔도 네 번째로 보면 쩍벌을 못하고 쩍팔을 하세요 지금. 그렇죠? 이거 뭐냐면은 본인이 우월적지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 흐름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내용은 내용이지만 그 시간의 흐름 동안 본인도 감각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아, 나를 홀대하는구나. 나를 정진석 비서실장을 또 옆에 앉혔잖아요. 통상 보면 저도 오랫동안 국회에 있었지만 이런 상황들을 대통령실을 보면 대통령 오른쪽 편에 가서 비서실장이 배석하면서 내용을 적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투샷이 잡혀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투샷이 뒤통수가 나오거나 옆모습인데 대통령실에서 준 사진조차도 옆모습이 한동훈 대표 사이로 또 누구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분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원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이기정 비서관도 그렇고 이런 그 경호원 사진도 그렇고요. 이건 한동훈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다. 고도의 모든 것들이 지금 계획하에 계획된 의정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저녁 만찬이 있는데 중진 의원을 만났대잖아요.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면 한동훈 대표하고 남입니까?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한 대표 내가 중진 의원 만나는데 같이 갈까요? 할 수 있는데 딱 시간을 맞춰서 잘 가쇼. 끝났는데 방점을 찍은 거.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습니다. 저녁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이 얘기 잠시 뒤에 불렀습니다. 나누도록 그러니까 하고요. 예.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세요. 이 플로우가 한동훈 대표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당신은 아무리 여당 대표라고 나와 맞설려고 하지 말고 당신 급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이야. 라는 거를 각인시켜 준 거다.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디테일이 모두 계획하에 지금 이루어졌고 그것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네. 대중에게 알렸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현재 상황들이요. 그러니까 구도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묘하게 투샷이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의전은 메시지잖아요. 의전은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행동을 하느냐, 누구와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영주 맥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런 해석이 나오도록 이 메시지 그 의전이 만들어졌다면 이 의전 굉장히 잘못된 의전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왜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할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 잠깐만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세워놓고 A4 용지 15분 동안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그 꿔다른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봐요. 네, 예. 그 예의 없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 돼요. 지금 어려운 처지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홀대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뭐 자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이렇게 혼내는 듯한 얼굴 표정 뭐 누군가 니들 말이야 뭐 이런 듯한 근엄한 얼굴 표정에 그 나머지 앞에 있는 두 분의 뒷모습만 보였는데 용산에서 그 배포한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보면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뒷모습만 다 보이든가 아니면 옆모습 조금 보이든가 뭐 이런 거니까 이 회담이 뭐지? 이거 대통령이 훈시하는 자리에 지금 갔나?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 얘기하셨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표는 혼자 간 다음에 뭐 대통령의 참모들이 줄줄이 둘러싸고서 걸어가는 모습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도대체 이런 사진을 누가 골랐지?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도 이제 편집국장 해보면 수많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일면에다 사진을 쓸 때 야, 이 사진을 어떤 걸 쓸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야? 이래갖고 이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만 계셨겠어요? 두 팔 쫙 하면서 근엄하게만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웃는 모습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없었을 있었을 것 거예요.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사진들을 하나도 안 쓰고 거기다가 마치 혼내고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골라서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건데 어떤 판단이라고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이제 맥 소장님이 얘기한 거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야 여기 1인자는 나잖니? 너희들은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 사진만 보면 아 누가 뭐 기업의 회장님이 무슨 뭐 사장님들 불러다가 혼내나 아니면 뭐 편집국장이 부장들 불러다 깨고 있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고른 거냐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예. 그 댓글들을 봤더니 거의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당원들이 보면 너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1호 당원이시지만 가서 그 면담을 하자고 갔는데 만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마치 이렇게 홀대를 하고 뭐 그냥 아랫사람 와서 하는 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 그것을 보고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대통령은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올라가요. 자세를 낮출수록 힘이 없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건 비굴한 것이겠지만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 사람은 칭송받는 거거든요. 도대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을 자꾸만 이 사람이 우리 보스야. 대통령 참모들 흔히 얘기합니다.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어? 야 한동훈 캠프 니네 잘 생각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은 제1의 공복이죠. 그리고 물론 헌법의 수호자이고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자이시지만 국민을 위해서 계신 거, 국민이 뽑아주신 분이고 이분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데 참모들께서는 자꾸 대통령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이 더 낮게 평가돼요.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면담 후에 브리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졌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브리핑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고 박정아 대변인이 브리핑을 대신했잖아요. 어제 면담 이후에 한 대표랑 직접 통화를 해보셨어요? 최고께서? 궁금해서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직접 육성으로 한 대표의 지금 심경이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뭐 오늘 이제 강화도에 가니까 예. 강화도에 가서 아마 뭐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어저께 저녁에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에이 뭐 그냥 이렇게 약간 좀 굉장히 실망한 그리고 씁쓸한 반응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통령과 나눴던 코멘트를 저도 꼬치꼬치 묻기도 그렇잖아요. 예. 이거 뭐 그 어떻게 보면 당 대표와 대통령이 나눈 대화를 그거를 뭐 무슨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셨어요? 뭐 이렇게 묻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전화하셨을 때는 뭘 물어보겠다고 생각해서 전화하셨어요? 그냥 신경을 좀 위로해 드리려고 전화를 그 전에 하셨어요? 저희가 뭐 예. 만나서 조언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호하고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할 얘기 다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 얘기는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야 뭐 할 얘기 다 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잘 됐으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흔쾌히 얘기를 하시더라. 내지는 뭐 이렇게 좋게 나올 텐데. 그 맥락이 뚝뚝 끊기잖아요. 물어보면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했는데 점점점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영 모양새가 좀 이상했구나라는 근데 생각이 평소에 이제 들었어요. 한 대표 스타일을 보면 물론 브리핑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언론들을 좀 대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좀 표현하고 네. 어떤 적합한 표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서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오늘 뭐 다른 어떤 약속들도 취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담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좋은 말로는 그렇게 아까 이정민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한동훈 대표인데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다는 거죠. 국민 앞에서 어떤 말도 할 게 없는 그런 빈손해동이었던 것을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느꼈던 것이고, 대통령실은 그날 서면으로 가늠하겠다 하다가 그것도 이제 포기했다가 오늘 보니까 전인석 비서실장 발로 좀 언론에 좀 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변인 발로 지금 전체적인 면담 내용이 대통령이 다 포용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구해야겠으나, 한동훈 대표가 침묵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야. 그건 하나로 추격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그렇죠. 세 개 다 그냥 김건희 여사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국민들한테 말해줄 수 있을 만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고심이 클 겁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당내에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보시면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이번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잘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는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녁에 불러서 원래 예정에 뒀던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쓴소리를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감히 지금 우리 배우자를 하면서 이런 망신주기 의전을 통해서 빈손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 있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극명하게 하루 동안 누구는 추켜 세워지고 누구는 몸을 감아줘서 내쫓다시피 내보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난파선이 돼버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박정화 비서실장은 기존에 언급됐던 그런 논제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감없이 다 잘 전달을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대답은 어땠습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건 용산에 직접 취재를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피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위 관계자들 표현을 빌려서 이제 나오고 있는 반응들은 김 여사 관련해서 인맥 쇄신 건의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다. 김 여사가 많이 지쳐 있고 의욕도 많이 잃었다. 이미 대외 활동 자제하고 있고 꼭 필요한 활동 아니면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 요구에서도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에 알려졌던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시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답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죠. 뭐 그러니까 그 회담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기본 뭐 최소한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그 정도는 나와도 그게 뭐 국민들이 뭐 납득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2부속실이나 감찰관, 특별감찰관 부분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전향적이고 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좋게 있었던 것들을 좋게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대표한테 설명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세울 게 없는데 아무것도 그거를 가서 기자들 브리핑을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이냐, 그럼 뭐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란 말이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집으로 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잘 못하니까 예. 그거는 자기가 보기에 아닌데 아닌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하 우리 비서실장한테 대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그 용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딱 한 줄로, 그러니까 그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해서 함께 공동 대응하자는 것도 합의했다라는 요저 딱 한 문장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비난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뭐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라고 얘기하면서 뭐 대통령이 다 포괄하셨어. 뭐 예를 들면 뭐 비서관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게 과연 어제 저녁에 그 면담의 분위기나 내용이 실제로 그랬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그 최고위원 회의 있었을 때 최고위원 상견례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도 저희도 갔었는데 그때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잖아요. 없겠죠. 근데 예. 저는 뭐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 대통령께서 그냥 체코 다녀오신 얘기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쭉 다 하시고 뭐 상임위 어디입니까? 뭐 하면 이렇게 좀 예 저 어디 있고요. 뭐 그래서 몇 마디 했지만 그게 그 자리 모임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뭐 일각에서는 네가 얘기했으면 됐지 왜 그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결혼식장에 그 상복을 입고 갈 수 없는 것과 상갓집에 꽃을 들고 예복을 입고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분위기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네. 그 분위기를 좌우한 것은 결국은 토비하는 거예요. 그 가장 위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연출되는 건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나온 얘기도 뭐 화기애애하게 모든 얘기를 다 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화기애애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했어야 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이번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기애애했다, 좋았다 이런 부분들만을 강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화려한 포장지로 쌌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거기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내용을 채우자. 형식이 뭐가 됐든 간에 뭐 네. 배석해도 좋고 누가 있어도 좋으니까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해서 폴더를 가져가고 뭐 거기다 잔뜩 적어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서실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뭐 메모지 하나 없이 그냥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되면 이게 내용물을 채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죠. 어제 그 대화 중에 김 여사 특검법 얘기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 막아왔던 우리 당 의원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뭐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말도 안 되는 공격하면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냐. 정치는 정치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한동훈 대표한테 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하세요? 일단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할 말인가 싶어요.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배우자의 특검을 공당의 대표에게 막아달라.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헌정질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무슨 본인 생각이 헌정질서 위배지. 지금 이게 야당에서 만들어낸 의혹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피곤하고 아픈 이유는 그렇게 국정에 개입을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 여론이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좀 해소해달라. 이게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라고 얘기하러 갔더니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아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참 재밌는 게 뭐 그러다가 여당 대표들이 뭐 못 막으면 어쩔 수 없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 나중에 나온 국민들한테 알리는 피지 자체는 거짓일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아라. 이 동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오다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갔던 것이고 원내 의석수를 막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 몫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자체도 이걸 대놓고 특검을 다시 받아야 된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논의가 안 됐을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집권 여당이 결국엔 계파 싸움이 시작됐다. 친한과 친윤의 계파 싸움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한동훈 대표 만나고 나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왜 가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추 원내대표한테도 물었더니 만난 거 맞다. 대통령실도 만난 거 맞다. 확인은 하지만 둘 다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추 원내대표에게 전략과 전술은 대통령실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유일한 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그 어제 면담 만남을 할 때 그 6시에 뭐 대통령의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공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6시까지는 끝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리고 그냥 얼핏 듣기에는 여당 대표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6시부터 만찬 뭐 있다고 하니까 외국 사절이라도 만나시나? 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만나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어제도 몰랐죠. 근데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게 대통령이 참모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의아한 게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그 당 대표에게는 6시까지 내가 저 만찬이 있으니까 끝냅시다라고 해서 끝내고 간 게 자기 본인의 참모들을 만나셨다면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참모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느라고 심각하게 얘기하느라고 뭐 한 10분, 20분, 30분 심지어 뭐 그 저녁 모임이 취소됐다 한들 네. 그분들이 대통령한테 혹은 당대표한테 왜 우리하고 약속 취소시키고 그거 자기들끼리 얘기 계속해요. 이렇게 얘기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이게 외국 사절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하는데 그러면 그건 반드시 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에 있는 분들을 밥을 먹기 위해서 당대표하고 모임을 6시까지로 딱 특정을 지었다? 그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홀대하기 위한 것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다가 뭐 어떻게 해서 불렀는지 모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 국회에 거의 8시까지 계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정무위에 만찬이 있었으니까 그때 거기에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박정하 그 비서실장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 네. 그것까지 다 보고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락을 받고 가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참모들하고 얘기하시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오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 추 원내대표로서는 뭐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셨겠죠. 근데 가셔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뭐 대통령과 한 얘기를 갖다가 뭐 공개하는 건 미지발 고지발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만남의 과정까지의 프로세스 그거를 보면 절차를 보면 너무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서 어제 그 만남 있고 나서 추원회 대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서 장애 집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라. 제2 촛불 선동을 일으키려는 심산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획된 원래 예정돼 있던 어떤 메시지였을 수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만남이 있고 나서 뭔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당연히. 그게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했다 하더라도 다녀와서 더 강력하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백풀하는 걸 봤더니 당정이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 되어 뭉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반헌정 질서를 흔들어뜨리는 민주당 그리고 우리 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이상한 의혹으로 막 흔드는 사람들 그거는 헌정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헌정이에요? 헌정 아니잖아요.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잖아요.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 결국엔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하고 있고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공천의 개입의 의혹이 나오고 최소한 지금 보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분을 무혐의를 내리는 검찰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야당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기 때문에 거리에 뛰쳐나와서 국민들한테 같이 이런 불합리한 공정에 대해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최소한 한동훈 대표를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나 국민적인 눈높이와 민심에 올라타려는 모습 그리고 보수가 괴멸하지 않으려면 공멸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한동훈 대표 정도의 양심을 지켜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한동훈 대표 그래서 면담 마무리하면서 여당 의원들 그리고 인사들 만나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불러들이고 이제 이런 장면이 친윤과
친한 요 두 인사들 사이에서 어떤 나눠짐의 분위기라고 읽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두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용산에서 주장하는 예를 들면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예를 들면 어제만 해도 최고위에서 저도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을 아주 격렬히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11월 달부터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규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규탄대회 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너무 과잉이다. 이거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심지어는 만약에 그렇게 정상적인 민주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넘어서서 하려면 과거 그런 거 잘하는 파퓰리즘 정당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노동당이나 스탈린이나 지금 푸틴의 정당이 그러고 있으니까 더불어 반민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라고까지 격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야당이 잘못하는 거에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비판을 하려면 저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는 고치겠습니다. 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저희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희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 민심의 위반이 극렬하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의사들의 어떤 그 불만도 이거 너무 극렬하게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하나는 개혁이니까 그냥 가야 되라고 하나는 별 문제 아닌데 이거는 뭐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데 니들이 왜 거기 춤을 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생각이 갈리고 있고 네. 저희는 하여튼 그 당에서는 저는 당의 주류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윤이라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통칭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어떤 현재 옳고 그름에 있어서 좀 아닌 쪽에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김종국 최고께서 뭐 어차피 뭐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니까 그런 비판할 수 있으나 34년 기자 생활 하셨다니까 역대 대통령 용부인 중에 김건희 여사 같은 부인 보신 적 있어요? 허위 경력 때문에 이 국민들한테 아내로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청탁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명품백 받은 영상이 있는데 무혐의 처분받고 출장 조사 받고 주가 조작 피해자라고 하는데 통장에 23억의 실현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라고 검찰이 4시간 동안 상세하게 변호를 해주고 이런 용분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용분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야당도 비극입니다. 좀 더 차라리 응급대란 의정 갈등 뭐 노사 이런 노동개혁 연금개혁 가지고 의견이 대립해서 거리에 나가 싸우고 싶어요. 민생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그다음 명태균 씨 나와서 지금 국정이 한 45일 6일 동안 거의 마비돼 있어요. 이걸 혼란을 초래하는 게 김건희 여사라는 걸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대통령한테 말하러 간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문제인식은 조금 아예 그냥 부인을 해야 부인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느슨하게 그냥 이 정도 하고 좀 내가 양보하고 간다. 저는 지금 용산이나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드러내기 위한 저는 시작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뭐예요?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계파 싸움에서 해결문제를 얻는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뭐 당직 개편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당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힘을 이제는 용산에 보여줘야지 이제 면담이나 독대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마이웨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산에 무릎 꿇으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2인자라는 메시지를 줬잖아요. 당신은 정진석 비서실장 수준의 여당 대표 역할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직은 유지시켜줄게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결국은
그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국민 눈높이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우리 당 내부에 어떤 쇄신을 외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연 부산 금정에서 22%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압승을 할 수 있었을 것이냐, 혹은 강화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냐, 굉장히 저희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도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계속 냈기 때문에 대통령과 차별화라는 점을 떠나서 상식에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국민들에게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번 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를 해줄 테니까 대통령실에서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고쳐 나가라라고 이제 그 지상 명령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현장을 돌면서 느꼈던 그런 민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다, 국민 정서가 이렇다라고 어제 이제 대통령께 전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이게 단계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그 이번에 그 면담 이것을 거쳐서 굉장히 용산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내 의원들도 많은 걸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봐도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어떤 분들도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시기가 이제 내년 이제 올해 11월 10일이면 전반기를 넘는 2년 6개월이 예. 이제 끝나가고 하산하는 그런 곡선에 넘어가는 거고 10월 10일은 그 선거법 그 어떤 그 기소가 다 끝난 거고 문제 제기하는 게 끝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예산 국회까지 다 끝나고 나면 예. 그러면 이제 예산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그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의 의원들 상당수도 야,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 목소리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로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카드가 어제 만났던 것들,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사건이 계속 터질 겁니다. 안 터지겠습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적 눈높이와 기준에 따라서 비판할 건 강력히 비판할 겁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당원이었다는 그 근거로 저희가 당무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건 그 사람은 안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료를 넘겼던 측이라든가 그 사람과 접촉했던 쪽에는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 도대체 명태균하고 무슨 거래를 했던 거냐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윤리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무감사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 김대남 사건도 그렇고 명태균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보수 정권은 뭐 덮고 뭐 숨기고 이런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